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이 시간에는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번 연극성 성격장애 하다 시간이 다 돼서 끝을 맺었는데요. 진단을 안 했어요. 보니까 진단 기준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도. 그래서 덧입혀서 우리가 먼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6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양보하는 연극성이 있다고요. 남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보하는 연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격렬한 연극성이 있다고 그래요. 감정 변화가 급격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행동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이들은 격한 자극과 흥분을 즐긴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정직한 연극성,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연극성이 있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교적이고 친근해 보입니다. 이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일가견이 있지만은요, 관계가 지속되면 극단적인 분노와 우울 상태를 경험하면 이들에게 대한 신뢰가 사라지죠. 네 번째는요, 과장된 연극성의 행동이 연극성 성격을 대표하는 유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들은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과장되게 행동하고 관심을 얻고자 애를 쓰는 거죠. 또한 상대의 필요를 파악하고 나서 카멜리언처럼 변신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상황 적응력은 혀를 내둘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유아적인 연극성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처럼 잘 토라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착하고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도발적인 행동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성격 때문에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활발한 연극성은 이 생동감과 뻔뻔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예성도 봐야 되겠지만요, 자기예성 성격장애 못지않게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하다는 그런 성격 장애입니다. 이 연극성 성격 장애자는요, 우리가 경계성 성격장애 지난번에 했었죠. 거기에서 보듯이 아주 충동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또 남에게 거절당할까 버림받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극단적으로 행동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게다가 혼자 남겨지면요, 공허감이라든가 지루감을 느껴서 그래가지고 업무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연극성 성격 장애는요, 우울증과 비슷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저는 아침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울증은 대인 관계에서 실망이나 거절로 인해 발생을 하는데, 연극성 성격 장애자도 역시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연극성 성격 장애 진단이 있잖아요. 그 진단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갖다가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했냐.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있어도, 5가지만 있어도 진단이 내려집니다. 제가 8가지를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진단 기준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정신의학에서 만드는 진단 기준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극성 성격 장애자들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인기 초기라고 하면 이제 18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5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우리가 연극성 성격 장애자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상담을 우리가 받는 게 좋습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 자신한테 집중이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두 번째는요. 종종 부적절한 성적 유혹이나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이제 한 분 있으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정의 깊이가 없으며 변덕이 심하다. 감정에 깊이가 없고 그냥 쉽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 사람을 오늘 사귀는데도 아주 쉽게 사귄다고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의 깊이가 없으며 변덕이 심하다. 변덕이 심한 게 뭐라 했죠? 경계성 성격 장애도 이제 그렇지만 이거는 이것도 심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모를 이용한다. 외모.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외모 많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외모로 화장을 한다든가 머리를 한다든가 손질하고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유난히도 그런 매력적인 그런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성격도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을 아주 모멸하고 이상하게 보는 또 성격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격 유형을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기도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기도를 하시러 왔어요. 뭔 기도냐?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왔다 하더라고. 근데 그날 내가 이제 그분 이제 모르는 분인데 그 지역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강사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려고 딱 청중을 보니까 내 제자들이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분들은 내 강의에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분들은 그것을 강의를 들은 적이 없겠다 생각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 왔던 그 목사님이 저를 꽉 붙들어 매고 내 방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냐니까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성격 장애는 아니고요. 유난히도 이렇게 얼굴을 좀 그냥 자기는 단순하게 옷을 입는데 흔히 사람들이 끼 있는 옷을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옷을 단순하게 하고 그냥 화장을 했는데 자기 남편은 그것을 갖다가 왜 교회 가는데 옷을 그렇게 입느냐, 왜 연지꼰지를 그렇게 입느냐, 머리카락은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다 그건 성격 유형의 충돌입니다. 그분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와서 저를 따라서 와가지고 우리 대학까지 따라오고 대학의 세미나까지 와가지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유형을 아는 거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성격 장애자들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옷 입는 거 이런 거는 여기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성 성격 장애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외모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진지한 내용이 없이 지나치게 막연한 얘기를 막 입버릇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6번째는 자신의 삶을 각색해가지고 과장된 감정으로 연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7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주위 사람 등 외부의 변화에 아주 이제 민감하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실제로 막 친한 사람처럼 막 얘기하니까 제가 깜짝깜짝 이제 놀란 경우가 있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는 이렇게 그 연극성 성격 장애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중에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원래 성격 중에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성격 유형인지 저 사람이 관심을 굽게 해서 있는지 그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다니면 섬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이것은 지나치게 항상 앞에가 들어갔죠. 지나치게 관심을 끌려고 해도 병이다. 이것이 이제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 계통에도 이런 것들이 이런 성격 장애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극성 성격 장애는 그 경계성 성격 장애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거기 한 74%가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격 장애자는요, 그래서 딱 한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애하고 연결이 중첩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고요. 연극성 장애자는 뭐예요? 경계성 성격 장애자와 한 74%가 중첩이 됐다는 것을 또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장 손매남 박사의 치유상담 칼럼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02-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유튜브에서 손매남을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